무장도 없고 방어구도 없는 성인 남성 100명을 거대한 고릴라 한 마리와 같은 공간에 가둬놓는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인터넷에서 시작된 이 황당한 가상 시나리오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죠. 일부는 고릴라를 킹콩 같은 괴물로 보며 100명이 순식간에 피바다가 될 거라고 주장했고, 반대편에선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100명의 집단 공격을 버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역사상 고릴라가 인간을 죽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야생 고릴라 연구와 600마리 이상의 사육 기록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죠. 그렇다면 실제로 100명의 인간과 고릴라가 생사를 건 대결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 대결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 년 전 우리 조상 호모 에렉투스는 고릴라보다 훨씬 거대한 기간토피테쿠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냥하며 살아남았죠. 과연 인간은 어떻게 압도적인 힘을 가진 거대 유인원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고릴라의 실제 능력과 인류의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AI 이미지들을 보면 고릴라가 키 3m에 몸무게 900kg이 넘는 괴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과장된 거짓입니다. 실제 고릴라는 어떨까요? 가장 큰 종인 동부저지대 고릴라의 수컷도 평균 150kg에서 210kg 정도고, 키는 약 180cm 수준이죠. 역사상 가장 큰 야생 고릴라는 267kg에 183cm였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AI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른 크기예요. 더 놀라운 건 고릴라들이 이렇게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이 5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디빌더들이 대회를 위해 몇 달간 감량해서 겨우 도달하는 4에서 8%와 비교하면 고릴라는 1년 내내 이 정도로 날씬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근육질인 고릴라의 실제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릴라의 상체 근력은 정말 괴물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가슴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연구자들은 고릴라가 1800kg 이상을 벤치프레스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건 평균적인 역도 선수보다 20배 이상 강한 겁니다.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죠. 고릴라가 한 팔로 자신의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며 나무를 오르는 걸 보면 그 기능적 근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양팔을 다 쓰면 최대 820kg까지 당길 수 있거든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45kg 정도밖에 못 당기는 걸 생각하면 고릴라는 12배나 강한 셈이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인간의 다리는 상대적으로 꽤 선전합니다. 고릴라 스쿼트는 450kg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건 인간 세계 기록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평균적으론 고릴라가 4배에서 5배 강하지만 상체의 압도적 차이에 비하면 인간 다리가 훨씬 경쟁력 있습니다. 고릴라가 평균 인간보다 당연히 강하지만 그럼 스테로이드를 쓰는 세계 최강의 역도 선수들은 어떨까요? 하프토르 비욘손 같은 선수는 전성기 때 209kg까지 나갔습니다. 고릴라 평균보다 70kg 가까이 더 무겁죠. 이 정도 선수들은 분명 고릴라보다 스쿼트를 더 잘할 수 있지만 벤치프레스나 당기는 힘에서는 고릴라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고릴라가 상체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와 근육 조성 때문입니다. 모든 유인원은 지근섬유와 속근섬유 두 가지 근육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속근섬유가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건데, 인간은 거의 반반 정도고 다른 유인원들은 속근이 더 많은 편이죠. 그런데 고릴라는 놀랍게도 근육의 85%가 속근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인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고릴라의 근육 조직은 우리보다 약 1.3배 더 강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도적인 힘을 가진 고릴라가 실제로 인간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생이든 사육 환경이든 고릴라는 사실 상당히 소심한 동물이라 보통은 인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위협을 받아도 고릴라는 대개 허세 돌진만 하고 실제 폭력으로는 잘 안 넘어가죠. 야생 고릴라를 수십 년간 연구하고 600마리 이상을 사육해온 역사에서 고릴라가 인간을 죽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다. 2007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동물원에서 수컷 고릴라가 우리를 탈출해 57세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주 동물원에 와서
그 고릴라와 눈을 마주쳤거든요. 영장류는 일반적으로 눈맞춤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릴라는 그녀를 100번 이상 물어뜯고 끌고 다니면서 여러 뼈를 골절시켰죠. 다행히 대규모 수술 끝에 그녀는 회복했습니다. 1998년 댈러스 동물원에서는 이름도 헤라클레스인 고릴라가 문이 열린 틈을 타 사육사를 공격해 33군데 물린 상처를 입혔고, 그 사육사는 대규모 재건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입원했습니다. 같은 동물원에서 6년 뒤 다른 고릴라가 벽을 넘어 성인 3명과 유아 1명을 공격했습니다. 유아는 물렸고 한 남성은 벽에 던져졌으며, 다른 사람들도 물렸지만 고릴라가 사살되면서 공격이 끝났고 모두 살아남았죠. 2016년에는 하람베라는 고릴라가 우리에 떨어진 3살 아이를 끌고 다니다 사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릴라가 아이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지만 위험 상황이라 판단한 동물원 측이 고릴라를 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 모든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고릴라는 분명 인간을 빠르게 불구로 만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동물이지만 폭력적인 약탈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상당히 평화로운 동물이고 특정 상황에서만 공격하며 실제로 죽이려는 것보다는 위협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주로 거대한 덩치와 근육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이빨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방식을 씁니다. 영화에서처럼 사람의 팔다리를 뜯어내거나 한 방에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릴라끼리 싸우는 영상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릴라는 킹콩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펀치가 없고 권투품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펀치는 긴 휘두르기 공격이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때리는 짧은 손바닥치기인데, 사람 싸움에 비하면 정말 어설퍼 보입니다. 고릴라가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킹콩 영화들이 실제 고릴라의 행동에 대한 우리 인식을 정말 많이 왜곡시켰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어설프고 진지하지 않게 행동하거든요. 만약 이런 이상한 공격으로 남자 한 명을 기절시킨다 해도 그 사람은 일어나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격투기 선수들도 기절하면 몇 초 후에 의식을 되찾거든요. 고릴라가 남자를 기절시키면 더 이상 위협으로 보이지 않아 공격을 멈출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죠. 실제 상황에서 고릴라가 남자 무리와 싸운다면 먼저 돌진해서 한 명 이상을 넘어뜨린 다음 한 명을 골라 반복적으로 물어뜯을 겁니다. 고릴라의 물어뜯는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사자보다도 강한 수준이고 인간과는 비교조차 안 되죠. 송곳니 길이만 해도 5cm에 달하는데 이 이빨이 고릴라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살을 뚫고 뼈까지 부러뜨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본 실제 사례들을 보면 사람들은 100군데 이상 물려도 살아남았습니다. 고릴라의 의도가 뭐든 간에 팔다리나 몸통같이 손이 닿는 곳은 어디든 물어뜯습니다. 사람의 목이나 얼굴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특별히 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직접적인 증거는 고릴라의 물어뜯기가 아무리 아파도 일반적으로는 생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물어뜯기 외에 다른 공격 방법은 어떨까요? 발차기나 목조르기 같은 기술을 고릴라가 쓸 수 있을까요? 한 논쟁에서 누군가 곰과 고릴라 중 누가 이길지 얘기하다가 고릴라가 곰 등에 올라타서 목을 조를 거라고 주장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릴라는 격투기 선수처럼 정교한 기술을 아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을 목 졸라 죽이는 방법을 모릅니다. 인간만이 목을 조르는 기술을 쓰고 다른 유인원들은 그런 공격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야생에서도 고릴라나 침팬지가 목조르기로 사냥하거나 싸우는 모습은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발로 차거나 무릎으로 공격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릴라는 머리가 무거워서 웅크린 자세로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쓰기 어렵거든요. 이상한 펀치를 날릴 때 팔뚝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걸 팔꿈치 공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릴라와 맞서 싸울 100명의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삼아보겠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77kg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적당히 운동하는 수준으로 자기 체중만큼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무술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한 펀치나 발차기 정도는 할 줄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릴라는 정말 터프하지만 슈퍼맨은 아니거든요. 피부도 있고 뼈도 있고 피도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펀치와 킥이 한 방에 고릴라를 쓰러뜨리지 못하지만 계속 쌓이면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인간도 물어뜯을 수 있고 이것도 누적되면 효과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주변에 돌이나 막대기가 있다면 신명만 있어도 고릴라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결은 아무것도 없는 풀밭에서 진행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구력입니다. 고릴라 근육의 85%가 속근섬유라 폭발적인 힘은 강하지만 5분에서 10분이면 급격히 지칩니다. 반면 인간은 느린 근육이 많아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고릴라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계속 도발하면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고릴라가 덤비거나 한 명을 공격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하고 물린 사람을 구출하는 식이죠. 늑대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말입니다. 고릴라가 지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눈 찌르기, 사타구니 공격, 손가락 물어뜯기 같은 급소 공격을 더하면 고릴라는 결국 반격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전략으로 몇 명의 부상자는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집단 사냥 전략이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제로 생존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대결이 선사시대에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 오래전이 아닌 시기에 여러 인류종들이 지구를 걸어다녔고 여러 거대 유인원들도 함께 살았거든요. 1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우리 조상 호모 에렉투스는 거대한 테로피테쿠스를 직접 사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생물은 최대 73kg까지 나갔고 거대한 송곳니를 가졌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어린 개체들을 고기로 사냥했던 것 같습니다. 플라이스토세 아프리카에서 벌어졌을 충돌은 정말 악몽 같았을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가 기간토피테쿠스와 수십만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유인원이죠. 턱과 이빨의 파편만 남아있어서 정확한 크기는 모르지만 수컷이 200kg에서 540kg 사이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뒷다리로 섰을 때 2m에서 3.6m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추측적이고 실제로는 이 범위의 상한선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만 년 전부터 30만 년 전까지 동아시아에 살았다는 걸 고려하면 호모 에렉투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동물들과 친숙했을 겁니다. 이 동물과의 조우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호모 에렉투스가 어린 개체들을 사냥했을까요? 큰 수컷을 쓰러뜨리는 게 의식적인 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기간토피테쿠스가 너무 가까이 다가온 에렉투스를 때려눕혔을까요? 심지어 호랑이와 뱀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기간토피테쿠스가 이 크기 범위의 상한선에 있었다 해도 단순한 나무창을 든 호모 에렉투스 10명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효율적으로 던질 수 있었고 10명이 창과 돌을 그렇게 큰 표적에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기간토피테쿠스는 결국 플라이스토세, 아시아의 어느 밤 저녁 식사가 됐을 겁니다. 이들이 살았던 삶과 마주친 동물들을 생각하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선사시대는 정말 기묘한 시기였고 인류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진정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인간 무리는 예외적으로 위험하죠. 개체로는 약하지만 집단으로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됐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협력과 지구력, 그리고 끝없는 전략에 있었습니다.